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정지만입니다. 저는 숨고에서 기술 부채를 해결하거나 팀의 생산성을 개선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서비스의 프레임워크를 뷰에서 넥스트로 전환한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레임워크 마이그레이션 배경, 그리고 점진적인 페이지 단위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고려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중에 겪었던 이슈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들을 공유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프레임워크를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유지보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성능이 서비스에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시장을 점유하는 기술을 따라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숨고팀도 기술 스택 전반을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마이그레이션을 왜 하려고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숨고팀은 서비스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서버 사이드 렌더링, 줄여서 SSR입니다. 약 5년 전 저희의 기술 스택은 뷰였습니다. 당시 커뮤니티에서는 SSR 지원을 위한 뷰 투 SSR 가이드라는 것을 제공을 했는데요. 저희는 해당 가이드에 기반하여 익스프레스 위에 렌더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검색 엔진 최적화, 줄여서 SEO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 외에도 인메모리 페이지 캐싱이나 이따가 설명드릴 유니버셜 SSR과 같은 최적화 기능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프레임워크 위에서 서비스가 몇 년 동안 운영이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났고 저희는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쓰던 뷰2의 LTS 지원이 당시로부터 1년 뒤인 2023년 공식 지원이 종료된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저희로서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또 유지보수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프레임워크는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가 아니다 보니 모든 트러블 슈팅을 직접 해야 됐는데요. 레퍼런스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전임자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보고 와 이걸 직접 구현했다고 하면서 되게 감탄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커뮤니티 스토리를 보니까 대부분의 코드가 한 1, 2년 전에 작성된 코드더라고요. 서비스의 규모는 약 10배 이상 커졌는데 저희 프레임워크의 성능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문제로는 메모리 누수입니다. 프로세스가 아웃 오브 메모리 상태가 되면 프로세스가 종료되는데요. 저희는 메모리 누수로 인한 서버 다운이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은 잘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빌드 시간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저희 HMR에 걸리는 속도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약 8초가량이 걸리고 있죠. 저희는 코드를 수정하고 그 코드가 화면에 동기화되기까지 약 8초가량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능입니다. 여러분 다들 LCP 아시죠? 페이지의 로딩 속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제 LCP가 4초가 넘으면 로딩 속도가 느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저희의 평균적인 LCP 지표는 4초가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거대한 기술 스택을 모두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디프리케이티드 된 상황의 기술 스택을요. 저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예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제품을 재구축하면서 기존에 있던 레거시들도 함께 청산하자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뷰3 기반의 넉스트가 떡하니 존재하잖아요. 근데 왜 Next.js를 선택했나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들 계실 겁니다. 저희가 Next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 의존성 때문입니다. 저희 숨고는 6년 넘게 쌓인 수많은 의존성들이 있었는데요. 결정 당시에 비교적 스테이블했던 Next.js가 더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액트의 업데이트 방식에 주목합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리액트의 메이저 업데이트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제품을 최신 상태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리액트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점유율인데요. 리액트의 점유율이 높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저희는 채용을 진행하면서 이걸 더 체감했어요. 저희는 지원자분들께 이제 과제를 드릴 때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립니다. 리액트, 뷰 이렇게 두 가지를요. 그리고 제출된 채용 과제를 보니까 리액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챕터의 구성원들을 봐도 리액트 베이스 엔지니어분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운영적인 측면을 좀 더 고려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성장해야 되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건강한 토론을 통해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결정하기까지 했던 고민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고민들도 되게 어려웠지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은 실제로 더 어렵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인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순고만 보더라도 제품 규모가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모든 모듈을 한 번에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기능 개발이나 유지 보수도 계속 되어야 했고요. 제품의 안정성 역시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품질입니다. 숨고는 B2C 서비스인데요. B2C 서비스이다 보니 SEO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전환율 역시 굉장히 민감하게 관찰되고 있었는데요. 또 마지막으로는 인프라입니다. Next.js는 서버 레벨에서 동작하는 프레임워크이다 보니 서버 레벨의 변경도 고려를 해야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진적인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여기서 점진적이다라는 뜻은 시스템의 일부분을 하나씩 교체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기존 서비스에서 일부 모듈을 작은 배포 단위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 후에도 마이그레이션 된 앱에서 어떤 에러나 버그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앱은 정상적으로 동작될 것입니다. 프레임워크 마이그레이션에서 이러한 점진적인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지 URL 단위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컴포넌트 단위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저희 챕터는 1번 페이지 단위 마이그레이션을 사용을 했는데요. 컴포넌트 단위 마이그레이션은 보류를 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지 단위 마이그레이션입니다. 페이지 단위 마이그레이션은 서비스를 페이지 URL 단위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루트랑 리스트, 디테일 세 가지 페이지가 있는 서비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리스트 페이지를 마이그레이션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두 가지 프레임워크가 공존하는 서비스가 되는데요. 이후 디테일 페이지를 추가로 마이그레이션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페이지가 신규 프레임워크 기반이 될 때까지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의도했던 점진적인 마이그레이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리액트 컴포넌트 만들고 이제 페이지 코드 작성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진 않고요. 마이그레이션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해야 될 사전 작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가장 쉽게는 기존에 뷰로 작성되어 있던 코드들, 뷰 라이브러리들을 리액트 라이브러리로 재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뷰 같은 경우에는 믹스인 형태로 모듈을 작성하는데 이것들을 리액트 훅으로 재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고객이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로그인을 했을 때 인증 상태가 페이지가 전환되더라도 유지가 되어야겠죠.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됐고요. 또 인프라의 구축도 필요했습니다. 자, 저는 실제로 이 사전 작업 중에 많은 트러블 슈팅도 있었고 해야 되는 일도 많았지만 오늘은 인프라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URL은 Next.js 그리고 어떤 URL은 Vue.js로부터 서빙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AWS의 로드 밸런싱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로드 밸런싱은 클라이언트의 트래픽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서버로 분산해주는 기능을 하는 장치인데요. 이 AWS에서도 여러 가지 로드 밸런서를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레이어 7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페이지 URL 정보는 HTTP 헤더에 존재하고요. 그 HTTP 헤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OSI 7 레이어의 7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7 로드 밸런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ALB를 사용하게 되면 마이그레이션 된 패스를 등록하고 클라이언트 트래픽이 왔을 때 그 경로가 일치한다면 넥스트 기반의 서버로 라우팅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ALB를 사용하면서 좀 고려했던 점들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배포 프로세스를 잘 정립하는 것입니다. 제가 넥스트랑 뷰를 마이그레이션하고 동시에 배포를 했는데 실제 테스트 환경에서 잠시 동안 넥스트 페이지에서 사공사가 발생하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또 1분 정도 지나니까 정상적인 화면이 노출되더라고요. 그 원인은 Next.js 서버가 아직 정상 구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ALB와 뷰가 배포가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배포 프로세스를 하나 정합니다. 그건 바로 Next.js 서버를 일단 정상 구동하는 것을 보장한 뒤에 그 다음에 뷰와 ALB를 정상적으로 배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좀 더 안정성 있게 배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생산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어쨌든 어떤 마이그레이션 된 패스를 관리하려면 설정 파일이 필요하겠죠. 저희는 개발 환경에서 로드 밸런싱을 구현하기 위한 nginx 리버스 프록시를 사용을 했었고요. 근데 또 테스트 환경에서는 쿠버네티스 인그레스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또 테스트 환경이 여러 개였고 그 여러 개의 테스트 환경에서 각각의 인그레스 설정 파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마이그레이션 된 패스가 하나 새로 생기면 모든 테스트 환경에 수동으로 인그레스 설정을 동기화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배포 파이프라인에 하나의 스텝을 새로 추가하게 되는데요. 그 스텝이 하는 기능은 리버스 프록시의 로케이션 문을 인그레스 룰로 변환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프로젝트에 nginx 리버스 프록시 설정 파일 하나만 존재하면 배포 파이프라인을 거치면 자동으로 그 인그레스 설정에 동기화되도록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까나리입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싱을 사용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까나리에 대한 고민이 떠오르는데요. 이 까나리는 배포 전략의 일종입니다. 까나리 배포를 하게 되면 Next.js로 배포한 페이지를 일부 사용자 그룹에만 특정해서 라우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줬을 때 장점은 마이그레이션 된 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지표에 문제가 있는지 A/B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겠죠. 좋은 방식이지만 저희는 까나리 배포는 보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 공수인데요. 까나리 배포를 하게 되면 마이그레이션 된 페이지 그리고 레거시 페이지 모두 상용해서 운영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까나리 배포 중에 새로운 피처나 어떤 버그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페이지, 뷰와 넥스트 모두를 유지 보수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프라인데요. 어쨌든 적어도 A/B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은 클라이언트의 트래픽이 일관된 하나의 종류의 서버로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해줘야겠죠. 이를테면 ALB에 스티키 세션 같은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개발 공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까나리 배포는 실제로 보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ALB를 사용하면서 좀 고려했던 점들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고민거리가 많죠. 그러면 그냥 단순히 도메인 분리하면 안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저희는 SEO 관리 포인트 때문에 실제로 하진 않았습니다. 검색 엔진 봇은 기존 도메인에 하나의 서브 도메인만 추가되더라도 아예 다른 웹페이지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처리 없이 마이그레이션이 된다면 검색 엔진 봇은 기존 페이지가 사라졌다라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색 결과에 계제 순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 프로덕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리디렉션 처리 방식이 있긴 한데요. 본질적으로는 URL이 변경되는 것이다 보니까 SEO에 대한 모니터링을 배포 이후에도 계속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즉, 영향도가 크기 때문에 유즈 케이스 역시 한정적입니다. 도메인 분리하는 것 자체가 우리 팀의 과제이거나 혹은 이따가 설명드릴 아이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 예시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요. 저희는 프레임워크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점진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 페이지 URL 단위로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했지만 그 중에서도 인프라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해야 될 때 어떤 특징들을 고려해야 될까를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마이그레이션 된 페이지에서 과연 SPA처럼 동작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기존 같은 방식을 한번 볼게요. 유니버셜 SSR이라고 들어보신 적 분명 계실 겁니다. SPA와 SSR을 결합한 방식인데요.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이 유저가 첫 페이지에 진입하면 SSR된 페이지를 제공을 받고요. 이후 전환 과정에서는 히스토리 API 기반으로 매끄럽게 전환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SEO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검색 엔진 봇은 SSR된 HTML을 제공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용자 경험에 좋습니다. 당연히 소프트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니까 전환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겠죠. 하지만 프레임워크가 공존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잘 생각해보면 소프트 내비게이션이 가능한 이유는 유저가 첫 페이지에 진입한 시점에 다음 전환했을 때 다음 전환 페이지에 그릴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번들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림과 같은 경우라면 프레임워크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는 유저가 히스토리 API로 전환한 시점에는 리스트 페이지에서 리액트 앱을 렌더링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번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처리 없이 그냥 소프트 내비게이션으로 전환하면 404 페이지가 노출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한데요. 바로 하이퍼링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저가 전환을 할 때 전환마다 새로운 페이지를 요청을 하겠죠. 그럼 신규 HTML을 로딩을 하고 HTML이 로딩을 됐을 때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번들을 또다시 로드를 할 것입니다. 그 구현 방식 역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HTML의 앵커 태그를 사용하면 되고요. 두 번째 방식은 아니면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라우팅 이벤트를 직접 제어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사실 1번 방식의 경우 마이그레이션 된 경로에 따라서 컴포넌트 레벨에서 계속적인 변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효율적인 2번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네, 한번 정리하면요. 이종 프레임워크가 존재하는 퍼널에서는 SPA처럼 매끄럽게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이퍼링크 방식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앵커 태그를 사용하거나 라우팅 이벤트를 직접 제어한다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첫 배포를 할 때 겪었던 이슈를 공유드립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페이지 단위 마이그레이션의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오버헤드가 적습니다. 물론 사전 작업이 굉장히 많긴 하고 그게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차피 해야 되는 작업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작업을 잘 마치고 난 뒤에는 코드 레벨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될 포인트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역시 페이지 URL 단위로 분기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사를 잘 분리해서 프로젝트 단위로 개발하기도 편하고요. 하지만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페이지를 전환할 때 지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전환만큼은 빠릅니다. 유저가 첫 페이지를 접근하고요. LCP는 느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전환은 히스토리 API 기반으로 소프트 내비게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게 퍼널의 마지막까지 도달을 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첫 페이지 배포 대상으로 리스트 페이지를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예상되는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일단 유저가 첫 페이지에 접근하겠죠. 그리고 전환을 합니다. 근데 하이퍼링크 방식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지연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로 전환을 하는데 또 페이지가 하이퍼링크 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또 느립니다. 여기 고객 표정 보이시나요? 굉장히 슬퍼하고 있죠. 개발팀 내부적으로 좀 좋다 싶은 마이그레이션 순서를 결정하고 진행을 했던 건데 문제는 이제 비즈니스 조직이 다 함께 모니터링하는 QA 단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PO 챕터에서 배포를 롤백하고 나중에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개발팀도 동의를 하고 배포를 미루게 되었는데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배포가 지연되는 건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큰 낭비입니다. 이제 기존 페이지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그레이션이 거의 다 끝난 리스트 페이지에서 또 그 기능을 동기화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낭비죠. 하지만 그럼에도 배포가 지연되었던 이유는 바로 전환율 때문입니다. 아까 그림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세 가지 페이지가 있는데 여러분 B2C 서비스에서 서비스의 매출은 보통 어디서 발생할까요? 네, 퍼널의 말단에 있는 디테일 페이지에서 보통 발생합니다. 맨 첫 페이지에서 결제를 하라거나 아니면 요청 폼을 쓰라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저희 숨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객이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환이 되어야 성과가 나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디테일 페이지가 굉장히 느렸어요. 그래서 리스트 페이지에서 디테일 페이지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느려지는 게 부각이 되었고요. 전환율 하락이 예상되었고 결국 프론트엔드 챕터와 PO 챕터 합의하에 리스트 페이지 배포는 무기한 연기가 됩니다. 이런 또 다른 대안을 고려해 봐야겠죠. 저희 개발팀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보게 되는데요. 그중 유력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아이프레임입니다. 아이프레임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컴포넌트 단위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아이프레임을 사용하게 되면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리스트 페이지의 헤더나 사이드바는 기존 뷰 애플리케이션인 상태로 두고요. 내부 콘텐츠만 Next.js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장점은 페이지 전환과는 소프트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가적인 이점이긴 한데 배포 단위를 작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배포 단위를 작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건 되게 큰 장점인데요. 왜냐하면 조금만 개발해서 빠르게 배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때 일정만 잘 조율한다면 이 기능은 Next.js에서 개발해야지 하고 개발을 킥오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굉장히 좋은 방식이잖아요. 하지만 관리해야 될 게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신 프로토콜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제 페이지에서 발생하는 라우팅이나 혹은 아이프레임 외부에서 내부로 일어나는 데이터 전달 같은 경우에도 모두 포스트 메시지 기반의 이벤트로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가 페이지가 유지 보수되는 동안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또 마이그레이션이 어느 정도 끝났다면 이걸 걷어내는 작업도 필요하겠죠. 또 두 번째는 SEO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이 아이프레임을 사용하면 마크업 레벨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당시 구글 검색 가이드 같은 공식 문서를 봤을 때 아이프레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칼럼들을 미디엄과 같은 칼럼들을 봤을 때는 아이프레임의 SEO에 좋지 않다라는 언급들이 많긴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아이프레임을 사용해도 SEO에 영향이 없다라는 오피셜한 레퍼런스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아직까지 도입은 좀 검토를 계속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션이 필요한 페이지, 이를테면 로그인을 해야지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까나리는 개발 공수가 좀 많이 들어서 해보기는 좀 그렇고요. 아이프레임은 아직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어떨까요? 황당한 소리 같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대안 검토를 할 때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훌륭한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선택한 방식은 메커니즘은 변경하지 않기입니다. 대신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인데요. 메커니즘 앤 폴리시, 운영체제 공부하실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기존에 선택한 페이지 단위 마이그레이션은 그대로 두고 배포 가능한 타협점을 프로덕트 팀과 협의해서 찾는 것이죠. 이때 정책적인 측면에서 프로덕트 팀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사용자 지표 기준으로 퍼널을 재정의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은 당시 프로덕트 팀 주도하에 새로 짜여진 로드맵인데요. 사용자가 많이 경험하는 페이지 전환 인터랙션은 저희 실제로 민감하게 지표로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전환 인터랙션을 그 지표에 맞게 하나의 퍼널로 그룹핑을 했고요. 그 그룹핑한 퍼널 중에서 마이그레이션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는 리치, 임팩트를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의 퍼널을 마이그레이션을 했다면 그 다음에 페이지를 모두 마이그레이션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퍼널을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로 고침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브라우저 세로 고침이 좀 최소화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했는데요. 당시 뷰의 LCP 같은 경우에는 4초가 넘는 페이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 페이지에서 뷰로 전환되는 것은 굉장히 느렸습니다. 하지만 넥스트의 LCP는 약 2초 정도로 저희 랩 데이터로 측정이 되었고요. 때문에 뷰에서 넥스트로 전환되는 것은 굉장히 매끄러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퍼널 말단부터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면 유저가 경험하는 로딩 지연은 좀 최소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LCP 지표를 QA 과정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어쨌든 마이그레이션이 진행 중인 앱이라면 로딩 지연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영향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규로 개발하는 마이그레이션 페이지는 LCP가 2.5초 이내여야 된다라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첫 페이지를 QA하고 배포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퍼널의 마지막 페이지인 디테일 페이지까지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그 로딩 지연이 거의 체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포 후에 그 결과를 보니까 마이그레이션 된 페이지의 퍼널이 실제로 전환율이 유지가 되면서 마이그레이션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이그레이션 페이지가 일부인 경우에도 전환율이 유지가 되었으니까 이게 좀 전체 퍼널로 확대가 된다면 전환율이 상승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얻었던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프레임워크를 마이그레이션하는 기술 부채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도 그 의사결정을 비즈니스 조직과 함께 한다면 좀 더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입니다. 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웹 바이탈의 성과입니다. LCP는 6초에서 1.6초, 약 75% 감소를 했고요. CLS의 경우 1.4에서 거의 없는 수준까지 개선이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희는 페이지 단위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전환 지연 문제를 겪었고요. 다른 대안으로 아이프레임을 검토해봤지만 결론적으로는 정책으로 해결하자
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전환율 지표를 유지하면서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전환율 지표를 좀 유지하면서 마이그레이션을 잘 해보자가 지금까지의 목표였다면, 앞으로는 마이그레이션을 다 완료함으로써 비즈니스적인 성과까지 도출해보자가 목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성과가 난다면 마이그레이션 작업의 당위성이 더 증명이 되고요, 비즈니스 조직과의 좀 합의도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마이그레이션도 중요한 작업이지만 사실 저희의 주 업무는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실제 기능 개발 작업과 마이그레이션 작업 간의 충돌도 많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리소스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더 잘 병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저희 챕터 내부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언급드렸던 아이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아무쪼록 발표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승고의 정지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